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달빛 차단 편지에 오신걸?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래 묵혀뒀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경상도 산골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왜 그 남자들이 그렇게 됐는지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향기 하나의 마을 남자들이 전부 무너집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향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해가 일찍 지고 겨울이 길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다 아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첫서리가 내릴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여인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25, 6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보퉁이 하나를 이고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 없이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분이라 했습니다. 젊은 과부라 했습니다. 남편은 장사길에서 돌림병으로 객사했고 친정도 시댁도 마땅한 곳이 없어 아는 이 하나 없는 이 마을에 흘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끄트머리 오래 비어있던 초가를 얻었습니다. 쌀 몇 말, 엽전 몇 냥을 집주인 최참봉에게 내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배에 끼치지 않겠습니다. 최참봉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는데 머리 위에서 뭔가 올라오더란 말이야. 꽃향기도 아니고 향 냄새도 아니고 그냥 좋은 냄새.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더 맡고 싶은 냄새. 최참봉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왜인지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뭔가 찜찜하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처음에 그 여자를 경계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들어오면 늘 그렇듯이 남편들 눈이 돌아갈까봐, 아들들이 홀릴까봐. 그런데 옥분이는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날에도 남자들 많은 시간은 나오지 않았고 우물가에도 이른 새벽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누가 와서 말을 걸면 조용하고 공손하게 답하고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참 얌전한 과부다. 저 나이에 청상이 되어서 불쌍하기도 하지. 그러면서 김치독도 나눠주고 나무도 해다주고 저녁에 옥분이 집에 모여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낙네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향 피우는 것도 아닌데 공기가 달달해. 달달하다. 그 말이 핵심입니다. 아낙네들은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은 대장장이 박돌이었습니다. 박돌은 35. 팔뚝이 불끈하고 성격이 우직한 마을에서 손꼽히는 일꾼이었습니다. 처자식도 있고 대장간도 잘 되고 그야말로 별 탈 없이 사는 남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박돌의 아내 점순이는 성격이 매우 강한 여자였습니다. 살림을 꽉 쥐고 말을 들어야 하고 어디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박돌은 그 아내가 싫지는 않았지만 20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늘 뭔가 눌려 있었습니다. 눌려 있는데 어디 터뜨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 박돌이 어느 저녁 옥분이 집 지붕을 고쳐주러 갔습니다. 기와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아낙네들이 고쳐줄 사람 없다고 걱정하자 박돌은 별 생각 없이 사다리 들고 갔습니다. 지붕 고치고 내려오는데 옥분이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셔서 차 한 잔만 드시고 가세요. 박돌은 처음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가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서면서 안쪽을 손으로 가리키는데 그 순간 방 안에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향기가 문 사이로 나오는데 발이 그냥 들어갔어. 내가 들어간 게 아니야. 발이 들어간 거야. 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1시경쯤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했습니다. 옥분이가 박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딱 그 한마디. 박돌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아내도 부모도 친구도. 그 한마디가 박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돌은 변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밥 먹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거나 보름이 지나자 밤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 점순이가 뒤를 밟았습니다. 박돌은 옥분이 집 앞 느티나무 아래 서서 그냥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점순이가 팔을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영감, 거기서 뭐 하는 거요? 박돌은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것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 왜 여기 있지? 자기가 온 것도 몰랐습니다. 발이 저절로 간 것입니다. 박돌 안에 20년 동안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눌린 것, 터뜨리지 못한 것. 그것이 향기 한 번에 뚫렸습니다. 옥분이의 향기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물쇠가 원래 잠겨 있었을 뿐이지. 열쇠 구멍은 항상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서당 훈장 이진사였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양반이었습니다. 평생 책을 놓지 않고 살아왔고 제자도 여럿 두고 있었고 마을에서 어른으로 대접받는 이였습니다. 그 이진사가 어떻게 옥분이와 얽혔는지 사연은 이랬습니다. 옥분이가 마을에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때 이진사가 서당으로 가는 길에 옥분이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마당에 있다가 이진사를 보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이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진사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코끝에 뭔가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 같은 것이었습니다. 향로도 켜지 않았는데 낮에 그 여자 앞을 지나칠 때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진사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평생을 몸가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했고 예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진사에게는 평생 숨겨온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기생 하나를 마음에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진사는 그 기생을 마음속에 담아두고도 평생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양반의 채통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드러내면 가문이 망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묻었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분이의 향기가 그 무덤을 건드렸습니다. 이진사는 사흘을 버텼습니다. 그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향기가 코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낮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여자,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모습. 이진사는 나흘째 되는 날 결국 제자 하나를 데리고 옥분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 그를 모르면 불편하니 군장으로서 그를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제자가 있으면 채통도 지킬 수 있고 그 제자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스승님이 그 여자 방에서 나오실 때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멍한 것 같기도 하고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 이진사는 서당이를 게을리했습니다.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이진사의 며느리가 어느 밤 방문 앞을 지나다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방 안에서 혼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비요. 나는 선비요. 나는 선비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듯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진사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창호지의 붓으로 뭔가를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가득 차 있던 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여자의 눈. 수백 개의 눈이 종이마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그것도 기억 못했습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이진사는 스스로도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비요를 외웠겠지요.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본 증인을 소개해야 합니다. 마을 우물가의 큰어멈 강옥래입니다. 강옥래는 마을에서 가장 눈치 빠르고 말이 많은 안악이었는데 옥분이와 가장 가까이 지낸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강옥래가 훗날 자기 딸에게, 딸이 또 자식에게 전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강옥래는 옥분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고운 건 고운데 빛이 이상해. 너무 고요해. 살아있는 사람 얼굴은 이렇게 고요하지 않거든. 파도 한 점 없는 연못 같아. 깊은 연못. 강옥래가 어느 날 옥분이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옥분이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죽었어요. 강옥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위로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사이 옥분이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옥래는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이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죽었어요. 그 말을 되새길수록 강옥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마을 이방 한석규, 나이 40. 관아에서 일하는 이방이라 마을에서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얼굴도 반반하고 처자식도 건실한 마을에서 손꼽히는 남자였습니다. 한석규가 위험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박돌이나 이진사가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봤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옥분이를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석규에게도 숨겨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 윤 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윤 씨는 한석규보다 5살 위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맺어준 혼인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림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는 알찬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한석규는 20년 동안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반박하면 싸움이 됐고 싸우면 항상 한석규가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석규는 아내 앞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이방으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냥 윤 씨 남편이었습니다. 그 불균형이 20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터뜨리지 못한 채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 옥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한석규가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옥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한석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목이 차갑거든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런데 그 차가움이 싫지가 않고 오히려 온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목을 놓기가 싫었어요. 옥분이가 고개를 들어 한석규를 봤습니다. 그 눈이 나를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는 눈빛이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 한석규는 그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윤 씨가 물었습니다. 뭔 일이냐고. 한석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한석규는 열흘을 버텼습니다. 일부러 그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옥분이를 보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손목의 감촉이 손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향이 맡아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무언가 은은한 것이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한석규는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탔습니다. 핑계는 있었습니다. 이방으로서 새로 들어온 주민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옥분이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석규를 보더니 놀라는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만나자 한 적도 없는데. 한석규는 속으로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이상했습니다. 바깥은 겨울인데 방이 따뜻했습니다. 향로도 없는데 향기가 났습니다. 창문을 보고 선반을 봐도 어디서 향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향은 방에서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한석규는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시경쯤 앉아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여자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도 나를 바라보고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인데 내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한석규는 그 만남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름 만에 뺨이 홀쭉해졌습니다. 관아이를 자꾸 빠뜨렸습니다. 아내 윤 씨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팔고 가재도구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윤 씨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절반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 씨가 다그쳤습니다. 무슨 짓이요? 한석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이에게 드려야 해. 그래야 그이가 이 마을에 계속 있을 것 아냐.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홀림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아내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박돌의 아내 점순이, 이진사의 아내, 한석규의 아내 윤 씨. 이 세 여자는 각각 달랐습니다. 점순이는 남편 박돌이 밤마다 나가는 것을 보고 처음엔 화가 치밀었습니다. 뒤를 밟았습니다. 옥분이 집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점순이가 한 일은 박돌을 끌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도 박돌은 나갔습니다. 점순이가 막아도 나갔습니다. 점순이가 직접 옥분이 집을 찾아가 항의하려 했는데 강옥래가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진사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체념이 빠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양반 영감이 과부한테 홀린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지나가겠지 하고. 그러나 이진사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석규의 아내 윤 씨는 행동했습니다. 윤 씨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을 알았고 그게 그 과부 때문이라는 것도 짐작했습니다. 윤 씨는 직접 옥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옥분이가 문을 열고 윤 씨를 보더니 역시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님, 들어오세요. 윤 씨가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돌려줘. 옥분이는 잠시 윤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아오는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마님, 윤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뭘 먹인 거냐? 뭘 바른 거냐? 뭘 한 거냐? 옥분이는 대답하지 않고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윤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는 화가 있었는데 그 눈을 보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화가 사그라든 게 아니야.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게 돼버린 거야. 그게 더 무서웠어. 윤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한참 멍하니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 남자들만 무너졌을까요? 아낙네들은 옥분이 집에 드나들어도 멀쩡했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했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한 번 향기를 맡으면 달라졌습니다. 선앙단골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 70을 넘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이였습니다. 무당도 아니고 풍수쟁이도 아닌데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을 가진 노인. 그 노인이 어느 날 강옥래를 불러 말했습니다. 옥래야, 저 과부 집에 다시는 가지 마라. 강옥래가 물었습니다. 왜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강옥래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냐고. 노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닌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인데 그냥 기운이 아니라 특별한 기운을 먹어야 해. 억눌린 욕망, 숨겨진 집착, 터뜨리지 못한 마음, 그게 그 존재의 양식이야. 그 향기는 미끼야. 남자들 안에 잠들어 있던 그것을 깨우는 미끼. 한 번 깨어나면 그 남자는 그 향기 없이는 살 수 없어. 계속 맡아야 해. 계속 가야 해. 그 존재가 그것을 먹고 살거든. 강옥래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낙네들은 멀쩡했냐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억누른 게 없거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울고 싶으면 울고. 덮어두고 사는 남자들하고 달라. 박돌이는 20년 눌렸어. 이진사는 평생 품은 걸 입도 못 뻥긋했어. 한석규는 집에서 자기가 없었어. 그것들이 다 향기에 반응한 거야. 강옥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옥분이가 나쁜 건가요? 노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그 확인이 노인을 잡아먹을 줄은 몰랐겠지요. 그 무렵 마을에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돌이 새벽에 우물에서 발견됐습니다. 빠진 것이었는데 가까스로 건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향을 맡고 싶어서. 우물물에서 그 향이 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진사는 방에 완전히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물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억지로 먹이면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진사의 아들이 나중에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게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방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가 마음에 품었다는 그 기생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을. 이진사는 마지막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석규는 재산의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밭새 마지기가 사라졌습니다. 가재도구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엔 폐물까지 팔아 옥분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내 윤씨가 더 이상 못 맡겠다고 생각할 즈음 한석규가 어느 날 밤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되는 것 같았어. 윤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앙단골 노인은 강옥래에게 말하고 나서 사흘 뒤 혼자 옥분이 집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노인은 담을 넘어 뒷창문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참 지나자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 아주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그 방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내였습니다. 정확히는 썩어가는 것의 냄새인데 너무 오래 묵어서 썩는 냄새마저 달콤하게 변해버린 그런 냄새. 노인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시체도 봤고 전쟁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이승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느리고 부드럽고 그런데 차가운 목소리. 또 왔구나. 냄새 맡으러. 노인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테냐? 아니면 그냥 거기 있을 테냐? 노인은 나중에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더니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고. 그런데 옷에서, 머리카락에서, 손에서 그 썩은 달콤한 냄새가 사흘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사라지고 나서야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관아에서도 포교가 나왔습니다. 옥분이 집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 12명이 낮에 갔습니다. 환한 대낮에 무기까지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가재도구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단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단지 하나, 뚜껑이 닫혀 있었는데 그 단지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남자들이 잊지 못했던 그 향기. 조사하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손을 뻗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만지지 마라. 그 사람이 손을 거뒀습니다. 후들후들 떨면서 그 단지는 그 집 마당에 통째로 묻혔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박돌은 반년을 앓았습니다. 아내 점순이가 밥을 먹이고 약을 다려 살려냈습니다. 박돌은 그 이후 옥분이 이야기를 입에 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밤에 잠꼬대를 했는데 언제나 같은 말이었습니다. 향 맡고 싶어. 이진사는 2년 뒤 세상을 떴습니다.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 채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따라가 봤더니 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 한석규는 아내 윤 씨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붙잡았고 한석규 자신도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평생 웃지 않았습니다. 옥분이가 사라진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았지만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처럼. 아내 윤 씨가 남긴 말입니다. 내 남편은 그날 이후 몸만 살았어요. 영혼은 그 집에 두고 왔어요. 그 집 마당 흙 속에. 강옥래는 늙어서 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옥분이가 뭔지는 끝내 몰랐어. 귀신인지 요괴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인지.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 그 여자는 나한테 나쁜 짓 한 번 안 했어. 아낙네들한테는 다정했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울어줬어. 그 여자가 먹고 산 건 남자들의 숨겨진 집착이었잖아.
스스로 억눌러 놓은 것, 스스로 덮어 놓은 것, 말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살던 것. 그게 있는 남자들은 다 당했어. 근데 그런 게 없는 남자들은 멀쩡했어. 박돌이도, 이진사도, 한석규도 다 원래 뭔가 막힌 게 있었어. 20년 눌린 거, 평생 못 꺼낸 거, 집에서 자기가 없던 거. 옥분이가 뭘 한 게 아니야. 그 남자들 안에 이미 올가미가 있었어. 옥분이는 그 올가미를 건드린 것뿐이야. 그러고 강옥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지.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단지를 마당에 묻고 그 집은 빈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정 모르는 나그네 하나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얼거리며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꿨네. 아름다운 여자가 향을 맡아보라고 하는데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고개가 가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단지는 아직 마당 아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은 경상도 어딘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빈집도, 그 마당도, 그 단지도 뚜껑이 닫힌 채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코끝에 뭔가 은은한 것이 맴도는 것 같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올가미는 남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래 묻어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올가미입니다. 이상으로 향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옥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무서운 건 박돌이 20년 동안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 이진사가 평생 이름 하나를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거. 한석규가 2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 그 무게들이 결국 터진 겁니다. 옥분이는 방아쇠가 아니었어요. 총에 이미 총알이 장전돼 있었던 거고, 옥분이는 그냥 방아쇠 앞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오래 묻어둔 것이 있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